자, 우리 1단락 항상 보실 때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니까 습관을 잡고 가자고 말씀드렸고, 자, 1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 반복되는 그 주제를 잡으시면 되겠고, 아마 그게 바로 공유물 같아요. 자, 그러면 1단락부터 정리해 볼게. 똑같이 씁시다. 주제 세팅 단락이고, 주제는 공유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소유에 대한 정의고요. 그러한 대상이 되는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하고, 자, 이게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로딩되는 정보들이 딱 있거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전 평가원 기출 중에 소유 점유 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유 점유 지문 기준으로 우리 법논리 철학 패스트트랙 5개 지문이면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지문 중에 50% 이상의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실 수가 있거든. 이거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법률처 패스트트랙이요. 그래서 일단은 소유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공동 소유라는 개념이 추가가 된 거잖아. 공동이다, 뭐다, 하나의 물건을 2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 물건, 그 해당이 되는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한다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더 하고 싶은 얘기 볼게. 공유물을 소유하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자, 당연히 소유 때문에 법적으로 뭘 갖겠어? 권리를 갖는다는 당연한 얘기야. 자, 지분이란, 그럼 봐봐. 여기서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반복되는 건 뭐냐면 지분이잖아. 자, 그러면 저는 인과를 이렇게 잡지 않을 거예요. 인과를 여기서 이렇게 잡을 거야. 지분에 따라서 권리가 생긴다로 저는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에 따라서 권리가 생기지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장에 따라서 지분이 정보 가치가 높아진 게 보였으니까 공유에 대해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의미하고, 다시 지분은 뭐라고? 소유의 비율이래. 지분에 대한 정의가 나왔죠. 첫 번째 공동 소유에 대한 정의, 두 번째 공유물에 대한 정의, 세 번째 지분에 대한 정의.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당연히 자유로이 처분이 가능하겠지만, 자,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구분이 됐죠, 정보가. 자, 봐봐. 뭐라고? 공유물은 100%야. 지분은 100% 미만의 N%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 소유 지분은 자유로운 처분이 되겠지만 내 소유 지분이 아닌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상식적으로 정보 처리도 필요하셨다는 거고, 이거를 그냥 내용일치로 구조 처리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좀 상식적인 처리, 상식적 이해를 바탕으로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고, 잠깐 저 따라 볼까요, 여기로? 자,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잡고 계시면 됩니다. 항상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구조 처리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이 초심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갈게요. 그래서 제 수업을 처음 듣거나 아니면 이제 수능형 공부를 처음 해가시는 경우에는 그냥 문단 단위로 중심 내용 이렇게 잡아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문단 단위로 중심 내용을 잡아볼 거고, 자, 한 문단 하나의 소주제가 있잖아. 그럼 1단락의 소주제는 뭔지 모르겠으면 2단락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이제 공동소유라는 정의를 바탕으로 공유물에 대한 정의, 그리고 공유물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처분, 공유물 처분에 있어서의 분류까지 나왔죠. 자, 공동소유에 대한 정의 나왔습니다. 자, 공동소유가 뭐다? 일단 첫 번째 뭐가 정의돼야 돼? 소유권자가 정의돼야 되겠죠. 그래, 소유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공동소유의 대상에 대해서 공유물을 하는 거지. 자, 세 번째는 지분이라는 개념이고, 지분은 소유 비율이고, 그 공유물의 처분에 있어서 당연히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신의 지분은 자유야. 전체에 대해서는 전체 동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전체냐, 일부냐라고 하지 말고 전체냐, 지분만큼이냐. 정리하면 그래서 뭐죠? 지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정보를 나중 되면 굳이 그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정보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 이감이라고 제일 유명한 수능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업체가 있거든. 거기 간슬계라는 교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간슬계를 보니까요, 문제에서 필요하면 표 처리를 해놓더라고, 해설지에서.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 그 트렌드는 방향성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보 처리하실 때 항상 이렇게 연습하시고, 여기서 얘를 또 표 처리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보를 항상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실 수 있게,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에 풀이 과정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어야 수학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이 풀이 과정을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필기하시고요. 필기 되셨으면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자는 법적 규정, 특이하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분할을 요청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이란, 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는 뭐니? 규정, 특약. 자,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 자기의 의지에, 의사에 따라서 당연히 공유를 분할할 수 있는데, 공유 분할이 뭔데? 현감에 쳐볼게요. 공유 분할이라는 개념은 뭐야? 공유 관계가 종료되는 것. 자, 그러면 절차죠? 과정이죠? 자, 그래서 1, 과정 1, 모두가 참여해야 되고, 두 번째,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협의하는 분할과 재판하는 분할이요. 그러면 여기다가 기억, 니은 분류해놓은 것 자체가 두 개를 가지고 정보 분류를 시키겠다는 거니까 처리하셔야 되고, 공유 분할 청구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 필적 공동 소송을 하는, 분할 희망하는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 라고 개념이 나왔는데,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 역시 간단한 거야. 정보가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보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보인데, 문장에다 집어넣어버리는 순간 그 구조나 관계가 안 보이는 거거든. 자, 우리 지금 고2 수업을 하고 있지만 고3 첫 지문을 제가 풀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고3 첫 지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보의 관계에 따라서 그게 어떤 시각자료를 쓸 것이냐가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좀 이따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정보의 관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이따 여러분이 구조도 그려보시고 제 거랑 비교하신 다음에 교정을 하시는 과정까지 가져가 봅시다. 자, 3단락 가볼게.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한 공유면을 분할하는 과정에는 현금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들이 있대요. 자, 그럼 봐봐, 얘는. 그래, 주제는 뭐니? 분할 방법이죠? 분할 방법은 1. 현물, 2. 대금, 3. 가격 배상. 자, 그럼 여기도 방법 아니야? 방법이라기보다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는 말 그대로 공유 분할 방법이라고 워딩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방법을 공유자들이 선택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기억의 경우죠. 협의를 했으면 당연히 선택하면 되지. 근데 재판의 경우 협의가 안 돼서 재판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재판의 경우에는 니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단락에 나와 있는 기업과 니은을 분류해가지고 3단락에 적용하고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 다시. 자, 니은 현물 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 그 자체를 분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토지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적의 토지 지분과 비율과 같도록 분할해야 돼.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기죠, 당연히. 왜? 토지 형태, 위치, 예를 들면 땅에 인접해 있는 곳이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는 상황일 땐 어떻게 해야 돼? 경제적 가치의 지분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도록 하는 것도 해법이 되겠대요. 또 3명 이상의 경우에는 분할 청구권 지분자 한도에서 현물을 분할하고, 분할을 원치 않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당연히 남는 것도 허용이 될 거 아니야. 역시 그래서 다 뭐니? 지금 계속해서 경우의 수를 지금 분류하고 있는 거거든. 제가 쭉쭉 처리했지만 이걸 줄글로 봐서는 정보간의 관계가 뚜렷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수학의 그래프 그리듯이 얘도 그림을 그리실 거야, 구조도를. 자, 4단락. 현물 분할의 예외 사유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금 분할을 할 때, 그러니까 자, 이제 순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보니까 1차적으로는 현금 분할이야, 현물 분할이야. 왜? 현물이니까 말 그대로. 하지만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 2차적으로 대금 분할이었던 거고, 그래서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 예외 사유의 경우 아마도 대금 분할로 가겠죠. 그래서 샵 1, 2 관계까지, 전개 방식까지 보이셨을 거고, 자, 공유물의 성질, 위치, 공유 분할로 사용 가치에 비추어 현물 분할이 당연히 곤란한 경우, 또는 자, 애매한 경우, 어쨌든 이제 곤란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 경매를 해가지고 대금을 또 분할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5단락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격 배상이 허용된대. 자,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가격 배상 샵 3라고 하고, 얘도 마찬가지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원인이라고 봐도 되고 문제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가격 배상은 법원이 공유물 전체를 특정인이 소유하도록 허용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하게 하는 거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막 쪼개기가 애매해. 뭐 자동차야. 바퀴 하나 떼서 팔 수는 없잖아. 그리고 어떻게? 한 명이 그냥 다 사고 그 바퀴 하나 가격만큼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야? 전체를 특정인 소유. 남는 거는 뭐야? 가격 배상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6단락 보겠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 분할 청구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애하지 않고 재량으로 분할을 명할 수가 있어요. 왜? 얘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면은 또 2명 이상 의사결정권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협의가 힘들 거 아니야. 협의가 힘들어서 법원을 왔잖아. 협의가 힘들어서 법원 하는데 또 협의하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어떻게 해? 그렇죠. 법원 재량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거고, 명시하진 않지만 이런 게 보겠죠.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여기도 나와 있죠. 공유관계 복잡한 상황이 원인이죠. 그래서 복잡한 상황 때문에 생긴 문제로서 법원까지 왔으니 법원에서 공정하게 판단을
하도록 재량을 주자까지 구조까지 잡으셨으면 되겠고, 자, 지문 구조 잡으셨으면 그리시고 제 거랑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소유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공동소유의 대상이 되는 게 공유물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 공유물을 2명 이상의 소유권자가 나눠서 가질 거니까 각각의 비율을 지분이라고 했고, 자, 그러면 처분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데, 자, 일단 당연히 지분권자는 자기 지분만큼을 처분하는 건 전혀 문제 없죠. 문제는 전체를 처분할 때는 전체 동의가 있어야 된대요. 자, 어쨌든 자, 이 상황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이거야. 예를 들면 내가 뭐 주식을 1% 들고 있어. 파는 거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주식을 1%를 파는 거는 거래가 되게 편하게 되게끔 시장이 형성돼 있고 구조 자체가 그런데, 예를 들면 뭐 건물을 하나로 통째로 된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토지를 갖고 있다든지 항공기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든지 해보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요, 뭐 항공기 10% 뭐 꼬리 날개만 떼가 할 거야?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게 이렇게 떼낸 다음에 팔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떼내려고 할 거야, 사람들은 팔려고 하면.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떼내서 팔려고 하는 걸 분할이라고 하는 건데, 규정이, 법적 규정이 없거나 뭐 특이하게 없거나 하면 당연히 자의적으로 내가 분할해서 팔 수 있을 것이고, 자, 문제는 그 분할해서 팔려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그래 뭐 꼬리 날개만 갖다 팔아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야, 그게 꼬리 날개가 없으면 비행기냐?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재판 가 라고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팔고 싶은 사람이, 원고는 뭐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야. 피고는 당할 피자, 피동 알죠? 피동이야, 피동. 소송을 당한 사람이야. 됐죠? 자, 그래서 당연히 원고, 희망 공유자, 나머지 공유자, 전체 공유자가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할을 하게 되거나 법적으로 해결을 해줄 것이냐? 자, 3번에서는 뭐야? 기억처럼 예쁘게 협의하면 만들어 하시면 돼요. 근데 재판으로 갔을 때는 원리원칙이 있어야지. 재판이기 때문에 원리원칙대로 1, 2, 3단계요. 그래, 기본은 1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네가 50% 들고 있어? 반든 쪼개서 주면 돼요. 토지 같은 것도 만약에 모든 땅이 동일한 가치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뭐 4명이서 25%씩 받았어. 그러면 4등분해서 이거 더 가져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 도로가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당연히 이해 가치가 높고 이해 가치는 낮을 거 아니니? 그럼 당연히 이 2명은 불만이겠죠? 그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불균등하면 균등하게 해결해줘야 될 것이고, 또 이런 거야. 야, 얘가 뭐 나가서 파는 거 상관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땅이 이렇게 크게 있어줘야 우리한테 나중에 한 번에 매각할 때 유리하지 않겠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건물도 요즘에는 통건물을 다 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드물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정도 건물이 서울에 있으면 200억, 300억 정도 했을 거야. 근데 요즘 이 정도 건물이 서울에 있으면 최소 3천억 이상이에요. 2, 3천억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 층 단위로 팔아. 한 층 단위로. 그러면 이제 한 층에 뭐 벌써 200억, 300억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2층을 맘대로 사가지고 맘대로 개조 변경을 해. 그래서 예를 들면 학원 건물인데 갑자기 거기에 무슨 성인 오락실 같은 거 집어넣어.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놀이방을 집어넣어. 그 위층에 있는 학원 애들이 공부를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건물의 가치를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분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물을 비율만큼 쪼개주는 게 원칙이지만, 불균등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당연히 균등하게 나눠줘야 될 것이고, 일부는 그냥 너희만 나가. 우리는 그냥 이대로 있을게. 오케이, 그렇게도 해주겠다는 거야. 자, 아까처럼 이제 그거야. 현물을 쪼개줘 버리면 되는데 현물 쪼개주는 게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법원에서 경매를 해버려요. 그리고 남는 돈을 나눠줘 버리는 거야. 왜? 법원까지 왔다는 건 얘네들이 합의가 안 돼서 온 거잖아. 그럼 법원에 재량권을 줘야 해결을 해줄 거 아니니.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유는 뭐야?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 명이 그냥 소유를 하고 한 명이 나머지 사람들 지분만큼 배상해주면 또 해결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벌써 1년 되면 고3이고 뭐 그렇게 한 3개월 지나면 바로 성인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성인답게 사고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여러분 당연히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도 있을 거고 잘못도 있을 거고 평생을 거쳐서 배우실 거지만, 어쨌든 이런 애들은 상식이고 여러분 모르셨을 때는 많이 피곤한 일들이 생겨. 반대로 얘기하잖아. 이런 상식 같은 걸 잘 처리해 놓으시면은 수능 보고 독서 같은 건 되게 편해지실 거예요.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도 꼭 그리셔가지고 자기가 그린 거랑 비교해서 교정하시는 시간을 가져가셔야 실력이 늘 것이고, 즉 올해까지는 내신이 서술형을 몇 프로 내라라는 게 강제가 아닌데,
내년부터 28 입시부터 내년 고1부터는 서술형을 50% 이상 내라고 강제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배들은 결국에는 서술형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 평가원 스님이 이걸 서술형으로 내도 진배 없도록 서술형으로 내도 문제 없도록 출제하고 있는 거야. 그걸 제가 좀 이따가 하나의 소설 작품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보도록 할게. 공유물 분할의 장단점이 아니야. 공유물 분할할 때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죠. 됐니? 자, 그럼 2번 선지도 볼게. 공유물 분할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례가 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의 한계에 대한, 그러니까 한계라기보다는 문제점으로 분류하는 게 맞거든. 내가 문제점이나 한계 전부 다 P라고 분류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3번은 전 세모치고요. 4번 선지 볼게. 분할 방법이 있다. 그럼 앞쪽이 지금 생략된 거야. 그리고 공유물 분할 방법은 샵 1, 2, 3번이 있어. 그리고 각각의 특징. 틀렸다고 보긴 힘들어.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1, 2단락 내용이 없는 게 또 문제인 거지. 5번 선지. 공유물 분할 절차를 단계별로 제시한 후 유의점. 얘들아 봐봐. 이걸 분할의 방법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분할의 절차를 단계별로 나눌 것으로 볼 것이냐면 사실은 좀 더 4번이잖아요. 그래서 비교해 보셨을 때 4번이 가장 적절해서 4번으로 가셔야지 4번이 100% 맞다보다는 가장 적절하다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정확하게 들어오자면 뭐가 들어와줘야 돼? 그렇죠. 공유물에 대한 개념과 분할의 개념, 즉 공유물 개념, 분할 개념을 좀 설명하고 들어와줘야 되거든. 글씨 좀 예쁘게 쓸게. 잠시만요. 자, 여러분 공유물의 개념을 설명하고요. 1단락에서 공유물의 분할의 개념을 설명하죠. 2단락에서. 그럼 봐, 뭐라고 해야 돼? 공유물 분할의 개념을 제시하고 방법을 구분한 후 라고 들어가면 훨씬 예뻤지. 결국 무슨 얘기야? 그러네.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이라는 한 단어만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셨으면 훨씬 정답을 고르기가 편해졌을 텐데 이 한 단어가 없어가지고 약간 변별력 갖추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4번 말고는 없었다. 마무리 줘보겠습니다. 넘어가서 29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꾸 내용 일치로 가지 마. 지문 2항을 바탕으로 굵게 가셔야지 처리가 되지. 자꾸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는 연습을 해봐야 문제풀이의 선이 가늘어지면 나중에 엉킵니다. 자, 공유자는 보유한 공유물의 지분을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다. 자, 물론 정보가 지금 많이 빠져 있지만 그게 2단락 첫 줄에 나와 있는 규정 딱히 없거나 특이하가 없으면 자, 소유의 어떤 권리 행사의 자유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2단락 내용 가지고 판단이 가능하고 이거는 대전제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법지문이기 때문에 원리 원칙은 있는 거야. 2번 선지. 공유물 전원이 대금을 나눠 갖는 분할의 방법은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다. 정답 2번 끝이죠. 자, 이건 어떻게 정보 분류해 주셔야 되냐면 의사결정권자야. 자, 의사결정은 기업과 니은이 달라요. 기업은 누가 하니? 공유권자들이 하지. 권리자들이에요. 니은은 누가 하니? 법원이 해버리죠. 왜? 얘네들이 분쟁이 생겨서 온 거니까 법원이 해결해 주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었을 겁니다. 뭐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수월하게 풀리는 느낌 잡아주셨으면 됐고 필기 하셔가지고 사고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지 실력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필기 꼭 해주셔야 돼. 여러분 내용이 쉬운 건 알겠고 정답 고르는 것도 쉬운 것도 알겠지만 쉽다고 해서 풀이 과정을 안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내 풀이 과정을 써서 확인하는 연습이 안 돼. 그럼 결국에는 이게 꼭 필요한 지문들에서 사고가 터지는 거야. 지금 지루한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피곤한 것도 알아요. 하지만 하셔야 돼. 자, 30번 문제 볼게요.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럼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핵심이죠. 둘의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보통 PS 관계거든. 그래서 수능은 사실은 기업과 니은의 관계를 PS로 세팅해놓고 그 구조에 의해서 답의 사고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얘도 그런지는 볼게요. 1번 선지. 기업과 니은은 모두 공동소유의 관계에 있는 모든 이가 당사자로 참여한다. 자, 그러니까 봐봐. 자, 아까 2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셔도 되겠지만은 저는 이거야. 우리가 지금 킬러 문제로 나오는 게 맨날 담화의 요소가 나와. 쓰자. 담화의 요소. 몇 가지야? 네 가지야. 1번 1인칭 화자야. 2번 2인칭 청자야. 3번 전원 메시지야. 4번 상황 맥락이야. 결국 무슨 얘기냐? 참여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참여자가 사실은 모든이죠. 왜? 원고는 누구니? 그걸 팔려고 하는 애들. 피고는 누구야? 나머지 전부니까. 2번 선지. 기업은 니은과 달리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공유자에게 있다. 그래, 기업은 자기들끼리 뭐 했어 지금? 합의를 했잖아. 자, 그러면 이제 2번 선지에서
기억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죠.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야? 기억은 권리자지 당연히. 니은은 법원이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정답 사고가요. 거기 들어봐. 그냥 완전히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다 골랐던 사고를 그대로 이번 선지에 때려박아 놓은 거예요. 기억은 누구야? 권리자들이야. 니은은 누구야? 니네끼리 분쟁이 생겨서 법원에 오니까 법원이 해버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물어보는 게 당연한 선지지 이걸 선지 하나하나 떼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 아니라고요. 자, 3번 선지 볼게요. 기억과 니은은 공유물을 분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을 공유물로 분할 수 있다. 봐봐. 공유물을 분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뭐야? 그게 뭐 현물 분할, 뭐 대금 분할, 뭐 등등이 있을 텐데 아니죠. 기억은 잘 들어. 그래서 봐.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야? 공유자들이야. 기억은. 자, 의사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어? 공유자들한테 있어. 그럼 의사결정권자라는 거는요. 그 방법도 얘네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맞죠? 맞죠? 그럼 봐. 의사결정권자 공유자들이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죠? 근데 봐라. 이건 기억이다. 니은의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야? 법원이지. 법원도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죠. 이건 차이점의 공통점이야. 공통점이라고. 뭐가 틀렸다? 달리가 틀렸다. 정답 3번이다. 되셨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좀 이따 여러분이 고3 독서 지문을 풀어볼지 말지 제가 고민 좀 한번 해볼 건데 거기에 이 느낌 그대로 박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해설을 너무 잘못해 놓은 거야. 사실 내일 고3 수업 시간이라 이걸 고3에서 하려고 지금 빼놨는데 이거 고2 지문을 보니까 고3 지문하고 느낌이 너무 비슷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러분 내신 범위면 고3 걸 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언급을 드렸고 좀 이따 상황을 볼게요. 자, 31번. 갑과 을은 병을 상대로 공유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자, 그럼 봐봐. 일단 있는 정보만 놓고 보면은 3명인 거죠. 자, 문제는 손해를 보게 되니 대금 분할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샵 1의 현물 분할이 아닌 샵 2의 대금 분할을 요청한 상태이고 반대로 을과 병은 뭐 했어 지금? 샵 1 현물 분할이야. 야, 큰일 났다 이제. 의견이 충돌했잖아. 그럼 당연히 누가 해결해 줘야 돼? 법원이 해결해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봐. 갑과 또 을병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갑을과 병이 갈등이고 여기는 갑과 또 을병이 갈등 중이죠. 죄송해요. 잘못 읽었다.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과가요. 중의성인 거 보이시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지금? 이게 왜 잘 안 읽히냐면 기본적으로 중의적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의도였던지 아니면 뭐 실수였을 수도 있는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니? 갑이 주어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갑은 을과니까 갑과 을이 누굴 대상으로? 병을 대상으로 소송 청구를 했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정확성이 없었기 때문에 실력이 안 늘어난다는 거야. 왜? 정확한 자세로 조준해서 맞았다 틀렸다가 명확해야 시행착오도 하고 교정돼 성장을 하는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요. 왜? 자기들도 모르겠거든. 선생님들이 모르는데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연구하기 쉽지가 않은 게 전공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다들 적당히 해설하고 넘어가고 내가 왜 얘기를 짚냐. 지금 EBS 해설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혼선을 겪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뭔가 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든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너무 답답해서 그래. 지금 고3들이 내가 좀 짠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다시 고2와 관련지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 그럼 법원이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정해주면 해결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결과적으로 현물 분할 방법을 누가? 법원의 재량으로 해결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지문 내용들을 이 실제 분쟁 사례에다 적용해서 선지 판단해보라는 거고 1번 갑은 분할받은 현물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어 손해볼 것을 염려하여 자, 현물의 가치가 줄어 손해를 보게 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대금 분할을 요청했다. 그럼 대금 분할이 경매를 통한 분할이라고 아까 우리 4단락 주제로 정리해놨으니까 여기 괜찮죠? 을과 병이 희망하는 분할 방법은 뭐야? 재판에 한 원칙 3단락 주제니까 괜찮죠? 법원은 분할 청구권자인 갑이 요청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빠져나서 아니죠. 구애를 받았지. 고려를 했다. 구애를 했다라는 건 뭐야? 고려를 했지. 고려해서 판단을 했죠. 왜? 고려를 안 했다면 이 언급 자체가 없겠지. 봐.
지금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경제적 가치 차이를 고려했다는 건 누구의 주장이 때문이야? 갑의 주장 때문이야. 여러분, 그래서 재판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셔야 돼요. 눈치 보지 말고. 제가 지금 소송 중이잖아. 제가 10년마다 한 번씩은 소송하는 것 같다.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송을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뭐 삼성 본사 서초 사업 가보시면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플랜카드들이 많이 걸려있어. 미국 월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큰 돈이 오고 가거나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면 뭐 소송은 달고 사는 게 당연한 일일 수가 있어.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자꾸 이제 쫄아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래버리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얘기하시고 법적인 범위 안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최대한 목소리 켜서 주장하는 게 여러분 스스로가 되셔야 되고, 변호사조차도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니 여러분이 공부를 다 하셔서 가셔야 돼. 변호사는 조력자일 뿐이야. 이거는 정확하게 제 경험담이고, 자, 작년 9월에 제가 소송을 걸었는데 이번에 엊그제였어요. 엊그제 이제 재판이 있었고 마지막 판결이 10월인데 보나마나 20 갈 겁니다. 상대방은 30까지 갈 생각이더라고. 자, 2단락까지 끝났고 2번 선지까지 끝났고 이제 3번 선지 가보겠습니다. 법원은 분할 청구권자인 갑이 요청하는 방법이 구애받지 않았다. 그 내용 확인되셨고, 죄송해요. 제가 쓸데없는 하다가 또 여기까지 흐름을 놓쳐버렸네. 자, 4번 선지. 법원은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으니까 이것이 전제돼야 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현물 분할하세요라고 명령하는 거지. 정답 몇 번이다? 4번 마무리되셨다. 잠깐만. 맞는 거 아니야? 틀린 거 찾는 거구나. 맞죠, 그러면? 자, 4번 선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5번 선지 볼게요. 법원은 공유된 지분을 조정함으로써 지분 조정이 방법이 아니지. 지분을 조정하라고 한 적은 없어. 맞지? 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치에 따라서 조정을 하라 그랬지. 이해됐습니까? 지분 조정이 아니야. 뭐라고? 가치 조절하라고요. 또는 분할의 비율을 조절하라고. 지분은 그대로 인정을 하지만 가치가 다르니까 일부를 떼서 줄 거면 그 지분 가치만큼을 주라고 한 거지. 되셨죠? 정답은 5번 되실 거야. 그래서 내용 일치로 보시면 이해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맞추더라도 남는 게 없지만 내용이가 되시면은 여러분한테 다 남는다는 거. 이 과정에서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 영상 여기까지입니다.